다음 주부터는 이제 집합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집합 끝나고 다시 동해 방정식 다시 할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하고, 네, 시험 대비 할 테니까 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인데, 원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 했으니까 알죠? 원의 중심, 뭐 반지름. 그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 다 모아놓은 게 원이잖아요. 이렇게. 그 같은 거리라는 게 반지름인 거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의 좌표가 만약에 1,2라고 해볼까요? 반지름이 3인 원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 원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여기 점의 자취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점을 x, y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점들은 다 어떤 점들인 거야? 1,2로부터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점들인 거야. 그럼 얘랑 거리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잖아. 두 점 사이 거리. 이렇게 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두 점 사이 거리잖아. 걔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양변 제곱해주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이렇게.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끝.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에 관한 이제 2차식, y에 관한 2차식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0되는 x좌표가 중심의 x좌표가 되는 거고, 얘가 0되는 y좌표가 중심의 y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반지름 제곱값이에요. 반지름이 3이었는데 제곱해서 3제곱 된 거죠. 그래서 이건 9인데 반지름을 9라고 하면 안 되고 반지름은 3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끝. 원의 방정식. 자, 그러면 이제 중심의 좌표가 뭐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우리는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야. 아,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잖아.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게 중심의 좌표인데 마이너스 1하고 2니까 이렇게. 여기 개수는 무조건 1이어야 돼요. 이렇게. 됐죠? 나중에 여기 개수가 바뀌잖아요. 그건 나중에 기하 벡터에서 배우는데 이런 타원이 그려져요.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바꿔주면 이제 뭐 이런 쌍곡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제 고3 때 기하 벡터 시간을 할 거고, 우리가 배우는 원은 여기가 무조건 1x 제곱이고 1y 제곱입니다. 알겠죠? 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반지름 얼마래? 2래. 그럼 여기는 4라고 쓰면 되는 거죠. 끝.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맞다리 갔다리.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은 어떻게 쓰면 될까? 중심이 0,0이야?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x제곱 y제곱은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얘가 0 되는 거 0, 얘가 0 되는 거 0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뭐 9 이런 원의 방식이 있다고 쳐. 근데 이걸 전개해 보잖아.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상수항은 1에다가 4 더하면 5인데 9 넘어오니까 이런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얘랑 똑같은 식입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완전제곱식 되려면 얼마 필요해? 1 필요하지. 그럼 여기다 1 더해주고 여기다도 1 더해주고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y제곱 마이너스 4y. 그럼 얼마 필요해? 완전제곱식 되려면 여기 4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다 4 똑같이 더해주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끝. 그래서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에다가 이거 넘어가니까 9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지. 너무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빨리 하는 걸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빨리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x 계수 절반의 부호 반대로. 뭐라고? x 계수 절반의 부호 반대로. 이거 절반의 부호 반대로 1, 절반의 부호 반대로 2. 끝. 중심의 좌표는 끝났고, 그럼 r제곱원을 구할 수 있거든. r제곱. 어떻게 구하냐면 방금 중심의 좌표 구했잖아. 그래서 중심의 좌표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돼. 그래서 뭘 빼냐면 여기 상수항 빼면 돼. 여기는 상수항. 이걸 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r제곱은 9, 그러니까 r이 3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지. 됐어? 다시 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2는 0.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구해보래. 알았어. 그럼 중심의 좌표는 절반의 부호 반대로, 절반의 부호 반대로. 끝. r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상수항 끝. 그래서 25에서 2 빼니까 23 이렇게. 그래서 R은 얼마다? 루트 23 이렇게 구해주면 끝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빨리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k는 이게 원이 되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니 있잖아. 봐봐. 이렇게 써졌다고 다 원이 아니야.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뭐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은 0 이렇게 써졌다고 다 원이 아니야. 왜 원이 아니냐면 봐봐봐. 중심의 좌표 구해볼게. x계수 절반의 부호 반대로 절반의 부호 반대로 r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상수항 했는데 r제곱이 음수 나와버리잖아. 말이 돼? 안 돼. 반지름이 무조건 실수인데 그지? 이게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r제곱이 양수해야 돼. 그래야 원이 될 수 있는 거야. r이 0이어도 안 돼. 이건 대학교 때 배워. 점원이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고등학교도 안 배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원 되려면 r제곱이 0보다 커야 돼. 아, 그럼 이거 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해? 절반의 부호 반대로 절반의 부호 반대로. 그럼 r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상수항. 이게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5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끝.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야 빨리 풀지. 그지?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지 말고. 이렇게. 짜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거 절반의 부호 반대로 절반의 부호 반대로. 이건 뭐 아까 내가 구한 그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책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나와.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거든. 이제 이런 걸 좀 여기 다 어려워하는데 봐봐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볼까?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의 좌표가 2,1이래. 근데 2,1이래. 근데 이게 x축에 이렇게 접한대. 이렇게 x축하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대. 그지? x축하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대.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겠냐? 여기가 2,1이니까 여기가 1이지 않겠냐? 그지? 이렇게. 근데 선생님 이게 밑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중심의 좌표는 2,-1이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겠냐? 1이겠지? 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접하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원들을 살펴봤더니 중심의 무슨 좌표가? y좌표. 중심의 무슨 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될 때 x축에 접하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지?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y축에 접할 수도 있겠지. y축에 접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근데 원이 뭐 이렇게 생긴 거야. y축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편의상 요 점의 좌표를 내가 1,3이라고 할까? 1,3이라고 하면 이 길이가 얼마겠냐? 여기 x가 1이니까 이 길이는 1이겠지. 근데 만약에 원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 중심의 좌표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y축에 접하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냐?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이 길이는 2겠지. 그지? 그래서 원이 무슨 축에 접해?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에 무슨 좌표?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면 x축하고 y축하고 만나더라. 이런 거지. y좌표가 반지름 똑같으면 x축에 접하고 x좌표가 반지름 똑같으면 y축에 접하고 이렇게. 그러면 둘 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둘 다 같으면 동시에 접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x축, y축에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좌표가 만약에 3,3이야. 그러면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거지. 반지름도 3이면.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일사원면에 원의 중심 일사원면이 있으면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도 반지름. 이사원면에 이사원면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까? 이게 반지름 r이고 이게 반지름 r이니까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r 콤마 r이 되겠지. 3사원면의 점의 좌표는 이렇게.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 돼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마이너스 r 콤마 마이너스 r이 되겠지. 4사원면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여기가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r 콤마 마이너스 r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있잖아. 이렇게 봐보면 있잖아. 여기서 문제가 나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식이 있다. 이렇게 생긴 y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식이라고 하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의 중심이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면서 x축하고 y축에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원들을 찾아가지고 이 네 개 원의 넓이를 합을 구하래. 이렇게 됐어? 원의 넓이 합을 구하래.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아니 일단은 이 점이 무슨 축에 있어야 이 점이 이 2차 함수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점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되려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뭐라고 잡을래? 여기를 k라고 잡을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k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k 콤마 마이너스 k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해. 그래서 마이너스 k는 k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넘겨. 그래서 k제곱 플러스 k 6으로 바꿀게. 이렇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k가 뭐 나와? 마이너스 3이랑 2 나와. 그럼 여기 k는 양수일 테니까 2겠네.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인 거야? 2 콤마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럼 이 원의 넓이는 얼마인 거야? 4파인 거야. 이렇게. 하나 구했어. 4개 어떻게 다 구할 거야? 빨리 구하는 거 알려줄게. 잘 들어 이제부터. 빨리 구하는 거 알려줄게. 이렇게 일일이 좌표를 잡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면 봐봐봐. 이 점하고 이 두 점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왜? 이거 둘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지? 이 두 점은 있잖아.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은 있잖아. y는 x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하고 싶으면 뭐랑 여기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이랑 y는 x랑 그냥 연립하면 끝인 거야. 그럼 둘이 같다고 놓고 풀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나오잖아. 그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 나오거든. 그럼 x가 뭐 나와? 3하고 마이너스 2 나오지? 근데 여기 x가 3인 거고 여기 x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여기는 3,3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럼 이 넓이는 9파이가 되는 거고 이 넓이는 4파이가 되는 거고. 그지? 근데 이 2차 함수 식이 어떻게 생긴 식이야? 이 2차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이라서 y축 대칭인 거지. 그럼 당연히 이 원하고 이 원도 서로 대칭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9파이, 4파이, 4파이, 9파이 끝. 답은 26파이가 답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이렇게까지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연결이 된다. 짜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연습을 한번 해볼까?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 이게 써졌대.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 구해보래. 어떻게 하면 된다고? 0,0. 중심의 좌표는 0,0. 반지름은 루트 11.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쓰는 거고 너네는 이렇게 안 써도 돼. 그냥 중심의 좌표는 뭐 0,0 이렇게 써도 돼. 아무튼 나 혼자 쓰는 거야 이렇게. 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5,0 이렇게. 반지름은 얼마야? 9가 아니라 이거 r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은 3이야. 알겠지?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이거? 완전 제곱식 0 되는 거. 마이너스 2 얘가 0 되는 거. 3 이렇게. 반지름은 얼마야? 이게 r 제곱이거든. 이게 r 제곱이야. 그럼 반지름은 5겠지. 뿔마 5라고 쓰면 안 돼. 반지름은 양수잖아. 됐지? 자, 이번엔 거꾸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9라고 쓰면 되고.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그래야 이거 두 개가 0 되는 게 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반지름이 4니까 여기는 1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중심이 마이너스 5,1이래. 그러면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니까 얼마 나와? 5 이렇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1번.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빨리 찾으면 되냐면 중심의 좌표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x 계수 절반의 부호 반대로 4, y 계수가 없는데요? 그럼 0인 거야. 그럼 r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중심의 좌표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상수항 빼면 돼. 여기 좌변에 있는 상수항. 상수항 없는데요? 그럼 뺄 것도 없는 거지. 아, 그럼 반지름이 4구나. 끝. 이거 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여기 x 계수 절반의 부호 반대로. 절반의 부호 반대로. 끝. r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중심의 좌표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상수항 빼면 돼. 이렇게. 마이너스 20 빼니까 플러스 20인 거야. 그래서 25니까 아, 반지름은 5구나. 이렇게. 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절반의 부호 반대로. 절반의 부호 반대로. r제곱은 제곱에서 더한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 빼면 됩니다. 그래서 r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152번 봐볼게. 자,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x축에 접한데 잘 모르겠으면 그려도 돼. 아니,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3이면 여기가 아니야. 여기 중심 여기. 근데 x축에 접하려면 이 원이 이렇게 생겨야 x축에 접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럼 반지름이 얼마겠냐? 3이겠지 뭐. 그지? 끝.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이 3이니까 9라고 쓰면 되고, x축에 접한데? 아, 그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3,1이야.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아,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3,1이래. 3,1이 여기 중심의 좌표 여기 있대. 근데 무슨 축에 접한대? 이 y축에 접한대. 그럼 원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얼마란 소리야? 3이라는 소리지 뭐. 그럼 여기는 9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y축에 접한대. 그럼 반지름은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아, 그래. 그러면 동시에 접하면 여기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동시에 접하니까 이거 둘 다 절대값 한 게 그냥 반지름이야. 이렇게. 반지름 2란 소리지. 끝. 이렇게. 다음.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점 1,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일단 모든 원의 방정식 문제는 일단 원의 방정식을 세우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돼. 뭐를 있으면 돼?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만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일단 이걸 세우고 문제 푸는 거야. 세워볼게. 중심이 이거래.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반지름은요? 몰라. 그러니까 그냥 r이라고 놓고 세워. 이렇게. 근데 이 원이 뭐를 지난대? 1,6을 지난대. 아, 그래. 그럼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6 넣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25 플러스 9는 r제곱. r제곱이 34네. 그럼 얘만 34로 바꿔서 써주면 답인 거지. 이렇게. 됐지? 다음. 이렇게. 자, 두 점을 뭘로?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 점하고 이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래. 이렇게. 그러면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겠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중점이니까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 그럼 반지름은 이 길이 구해도 되고 이 길이 구해도 되고 편할 대로 구하면 되겠지. 얘랑 얘랑 거리 구해볼까? 그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되지.
x좌표는 얼마 차이나? 0하고 2니까 2 차이나. y는 1 차이나. 루트 5였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가 2,2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제곱해서 5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됐지? 나중에 기하 배우면 그 구를 배워. 구. x축, y축, z축. x 음수, 여기 y 음수, z 음수. 재밌겠지? 여기다 구를 이렇게 그려. 짜잔. 그러면 이 구가 무슨 평면에 의해서 여기 xy 평면에 의해서 잘린대. 그러면 단면이 원이 나오겠지?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뭐 이런 거. 넓이를 구해라 뭐 이런 거. 재밌겠죠? 이렇게. 갑자기 엄청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중심이 저기 위에 있고 얘랑 얘랑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알았어.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뭐라고 쓰면 되겠냐? 중심의 좌표는 a, 3a-5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원 위에 이렇게 중심이 있고 이 두 점이 이렇게 있대.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중심하고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같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랑 너랑 거리 구하면 반지름, 너랑 너랑 거리 구해도 반지름으로 서로 같겠지. 그겠지? 반지름, 반지름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너랑 너랑 거리 구해볼까? 그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a-1의 제곱, 얘에서 얘 빼니까 3a-7의 제곱. 그 다음 루트 여기도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면 x좌표는 얼마 차이 나냐? 여기 이거랑 빼니까 여기는 a-5의 제곱,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얘는 3a-3의 제곱. 양변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고 제곱해주면 a제곱 9a제곱 a제곱 9a제곱 사라지겠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4a 플러스 49,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6, 12a 플러스 9 이렇게. 그럼 이거 풀면 a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a 값이 1이 나온가 봐. 이렇게.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반지름은 여기다가 1, 마이너스 2 넣어서 반지름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원의 방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필수 4번은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중심의 좌표가 1, b래. 그래. 그럼 중심의 좌표 빨리 구하는 거 알려줬잖아. 이거 절반의 부호 반대로. 절반의 부호 반대로. 끝. 아, b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반지름 어떻게 구해? r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무슨 항? 상수항. 인데 반지름 얼마래? 3이래. 그럼 반지름 제곱하면 9겠지 얘가. 끝. 이렇게. 그러면 17-a가 9니까 a는 8 이렇게. 끝.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답은 얼마다? 4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필수 5번. 이게 뭐가 되려면 원이 되려면 k값 범위 구하래. 그러면 원이 되려면 r제곱이 양수여야 원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절반의 부호 반대로 절반의 부호 반대로 이렇게. 그럼 r제곱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상수항 이렇게. 얘가 양수 이렇게. 그래서 4-k가 양수여야 되니까 k가 4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끝.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바꾸지 말고 구하고 있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요.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렇게. 그 2학기 때는 1학기 때보다 훨씬 시간이 없을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1학기 때는 그래도 겨울방학 때부터 조금 준비를 했잖아. 근데 2학기 때는 여름방학 끝나고 한 달 있으면 바로 시험이거든. 그지? 진도 나오기도 너무 빡세. 그래서 내가 여기 평면 좌표를 예전 해놨던 거고 다시 또 복습하는 거고. 그럼 너네는 뭘 해야 돼? 방학 동안에? 학교 부교재를 이제 평면 좌표부터 풀기 시작해야 되겠죠. 학교 부교재 뭐 똑같을 거 아니야. 1학기 때랑. 그죠?
미리 사가지고 평면 좌표부터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죠, 이렇게. 그죠? 그럼 부교재 1번, 2번, 3번 있으면 부교재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채점이. 뭐 이런 식으로 채점이 돼 있어야 돼. 첫 번째 풀고 두 번째 풀 때는 틀렸는데 세 번째, 네 번째를 맞췄다, 이런 거. 이런 거를 니네 부교재 1번부터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시험 몇 주 남았을 때, 시험 한 2주 남았을 때는 이제 너네가 이제 딱 봤을 때 이거 체크 많이 되는 거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주는 프린트도 좀 보고, 그러면 이제 좀 성적이 그렇게 해야 이제 조금 나오죠. 알겠죠? 가만히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점수 받지 말고. 점수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지? 2학기 때부터는 해야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되면 진짜 완전 레이스야, 레이스. 진짜 거기는 피 터져니까 이제. 거기서 1학년 때는 살짝 못 봐도 그래도 괜찮은데 2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죽쓰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수시는 그걸로 끝이라고, 안녕이라고. 나는 열심히 해서 정시로 대학 갈 거야? 안 돼. 재수생들이 몰려오는데. 안 되지. 재수생들 요즘 얼마나 빡센데. 재수학원이 더 많아, 요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서 1학년들이 재수한 애들 되게 많아. 1학기만 마치고 반수하는 거지. 되게 많아, 진짜. 수능을 해서 수학 1등급 맞는다? 현역이? 10%도 안 돼요. 전체 1등급 따져봤을 때. 수능 전체 1등급 따져봤을 때 현역이 1등급 맞는다? 10%도 안 된다니까요. 1등급은 그래요. 네. 살벌합니다, 진짜. 재수생들.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고. 알겠지? 열심히 해야 돼, 지금부터. 시험 기간이라 생각하고. 남들 논다고 같이 놀지 말고. 원해방정식을 구하래. 지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럼 그냥 이렇게 세워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세운 다음에 a, b, c 모르는 미지수 3개를 요거 3개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0,0 주면 땡큐지. 왜 c가 0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 b 2개만 찾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2,2 대입해주면 4 더하기 4 하니까 8 플러스 2a 플러스 2b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6 여기다 대입하면 4에다가 36 더하니까 40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는 0 해서 연립해서 a, b 찾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 쓰면 되는 거고.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필수 7번은 그냥 기본적인 건 내용만 설명해 주는 거야. 이제 문제는 풀어봐야지, 니들이. 그지? 자, 시간 날 때 계속 해봐요. 알겠죠? 자, x제곱, y제곱, 요거랑 중심이 똑같대. 그래. 그럼 이거 중심 구하면 되겠네. 중심 어떻게 빨리 구한다고? 절반의 부호 반대로. 오. 절반의 부호 반대로. 오. 근데 이 원이 중심이 이건데 무슨 축에 접한데? y축에 접한데? 그럼 반지름은 중심의 x축에 접하니까 y좌표의 절대값. 이게 반지름. 끝.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4더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두 점을 지나고 무슨 축에 접한데? y축에 접한대. 그래? 그럼 중심의 좌표를 그냥 a, b라고 할까? 근데 무슨 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한다는데? 그럼 반지름이 이 x좌표의 절대값. 오케이.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절대값 a니까 제곱하면 그냥 a 제곱이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뭐 지난데? 이거 2개 지난데. 그럼 대입해볼까? 1,0 대입하면 1-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 2,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여기서 2-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 제곱이다. 이거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주면 되거든요. 얘는 어차피 뭐 이거랑 똑같은 식이고 위의 식 전개하면 여기 a제곱 사라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밑에 식도 전개하면 여기 a제곱 사라지거든. 그럼 이거 전개하면 b제곱 플러스 2b 여기서 마이너스 4a 상수항은 4에다 1 더하니까 5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풀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까? 여기에서 이 a는 b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b제곱 플러스 2b 에다가 4a니까 여기다 2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여긴 b밖에 없으니까 계산하면 b가 나오겠지 뭐. 그치? b 구해서 a 구하면 되는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잘 나오겠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1 이렇게. 자, 몇 콤마 몇이야? 2,4. 그러니까 이게 1사분면 점이라는 거지. 중심이 아니구나.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1사분면 위에 있는 여기 2,4라는 점을 지나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1 2개 나옵니다. 무조건. 이렇게 2개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나오고 이렇게 큰 것도 나오고 2개 나옵니다. 2개. 그럼 식을 2개 세워야 돼요? 아니, 하나만 세우면 돼. 그럼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으면 돼? r, r이면 되겠지. 왜? 1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1사분면에서 지나는 원이니까. 그지? 중심의 좌표가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x-r의 제곱 중심이 r, r이니까 y-r의 제곱. 쌤, 그럼 만약에 중심이 여기 2사분면에 있었으면요. 그럼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뭐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때는 반지름도 r이니까 r제곱 이렇게. 근데 뭐를 지나? 2,4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전개하면 r제곱 하나 없어져서 r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12r 4에다가 16 더하니까 20은 0이다. 그래서 r이 뭐 나와? 2하고 10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 2,2고 반지름이 2인 원이고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 10,10이고 반지름이 10인 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2,2 반지름이 10,10 반지름 10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두 문제만 더 끝낼게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점 P랑 원이랑 그 원 위에 있는 점 Q랑 PQ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 한 점 P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점 Q랑 이었을 때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의 중심하고 이으면 되더라.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최소값이야. 그럼 이거 연장했을 때 이 길이가 최대값이야. Q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 Q가 여기 있을 때가 최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P라는 점하고 이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를 구해. 그래서 거기서 반지름만큼 뺀 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반지름만큼 더해준 게 최대값이야.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끝. 그래서 최대값은 D 플러스 R, 최소값은 D 마이너스 R. D가 뭔데? 이 점하고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4. R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중심의 좌표 제곱한 다음에 상수항 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해보자. 그럼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니까 D가 뭔데?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냐? 루트에 제곱에 제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6이랑 마이너스 2랑 8 차이 나지. 2랑 4랑 2 차이 나.
그럼 64에다가 4 더하니까 68, 2루트 17 이렇게. 그래서 얘는 2루트 17 더하기 반지름. 최소값은 d-r이니까 2루트 17 마이너스 반지름. 그럼 둘이 곱하라겠으니까 이거 합차공식이잖아. 뭐 둘이 곱하면 합차공식이 뭐 나오겠죠. 그래서 68 마이너스 10에서 답은 58이야.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보자. 이 아폴로니우스 1이라는 건데, 아폴로니우스 1을 몰라도,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런 거거든. A점이 이렇게 있어. A점이 이렇게 있고, B점이 이렇게 있어. B점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 P라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겠는데 이 P라는 점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AP랑 BP의 거리가 항상 2배 차이 나게 움직인대. 아, 그래. 그럼 AP랑 BP랑 2대 1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2대 1이 되는 점 P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AP 대 BP가 2대 1. 그지?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요렇게 또 2대 1이 될 수도 있거든요. 2대 1, 2대 1, 2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2대 1, 2대 1, 2대 1 해서 해주면 결국에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런 원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입니다. 아, 모르겠어요. 외부는 좀 더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PDC 풀면 돼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 AP가 EBP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AP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루트를 쓰잖아. 그러니까 그냥 양변 제곱해버려. 그럼 얘는 4로 바뀌고 제곱하면 되겠지. 그럼 AP 제곱인데 P의 자치 구하는 거니까 P를 X, Y라고 놓고 A랑 P랑 거리 구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끝. 제곱했으니까 루트 안 쓴 거야. 4 곱하기 PP의 제곱은 어떻게 쓰면 되겠냐? 얘랑 거리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X-2의 제곱, Y-2의 제곱 끝. 이거 전개하면 그냥 답이야. 그냥 전개하면 돼. 전개하면 어떻게 돼? 4X 제곱, 4Y 제곱, 1X 제곱, 1Y 제곱 넘어가면 여기 뭐 되겠어? 3X 제곱 더하기 3Y 제곱 이렇게 되겠지 뭐. 그 다음 1차항은 뭐 나올까? 여기서 마이너스 4X, 여기는 마이너스 4Y 4 곱하니까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6y 여기서는 2x랑 2y 나오잖아. 그럼 2항 해주면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8y 이렇게 되겠지. 상수항은 여기 4에다가 4 더하면 8인데 4 곱했으니까 32. 아니야. 4 더하기 4가 8 맞지? 32. 여기 1하고 하니까 2 넘어가면 30 이렇게 되는 거지. 끝. 3으로 나눠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0. 넓이 구하래. 그럼 r제곱 구하라는 소리네. 오케이.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절반은 절반의 부호 반대로 r제곱은 제곱하고 더하기 상수항 이렇게 8. 그러면 r제곱이 지금 8이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잖아. 그래서 8파이가 답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제들은 있잖아. 방금 쌤이 하는 것처럼 막힘없이 그냥 보자마자 달달달달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예제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필수 예제를. 안 되면 네, 이제 조금 이제 힘들겠죠. 그러면 연습이 되게끔 네, 계속 집에서 다시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랑 이거 확인 체크가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넘어가서 연습 문제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도 네, 여러 번 반복하면 되고. 아까 했죠, 여기.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랑 뭐랑 이렇게 생겼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사분면 위에 있대. 이렇게 찾아보라. 아, 이것만 찾으면 된대.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얘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k라고 잡고 얘를 k라고 잡으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k, k가 될 거고 이게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k만 찾으면 되겠지 뭐. 그잖아. 그래서 k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짠짠 k제곱 1이네. 그럼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네. 근데 나는 여기를 마이너스 k로 잡았으니까 k를 양수라고 놓고 푼 거거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1인 거지. 반지름은 1이겠지. 이게 1이니까. 끝.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원의 방정식 세우면 답인 거지.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네. 이런 것도 답안지는 이제 엄청 복잡하게 풀어져 있잖아요. 근데 빨리 푸는 걸 한번 알려줘 본다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봐봅시다. 자,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봅시다. 자, A점이 있대. 아, 그래. A점이 이렇게 있대.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원이 하나 있대.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1 콤마 마이너스 2고. 이게 지금 편의상 그냥 편의상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을게. 알겠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이렇게. 반지름 이런 원이 이렇게 하나 있대. 여기가 1, 마이너스 2, 이제 반지름이 루트 8인 원이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뭘 하겠냐면, 여기 있는 점하고,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하고, 이 A랑 P랑을 연결했을 때, 이거의 무슨 점?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얘랑 얘랑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요거가 나타내는 게 뭐냐고. 그럼 P가 움직이면서 얘도 같이 움직이겠지. 이게 되냐? 그러니까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너랑 너랑의 중점이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지? 자, 잘 봐봐 이제. 잘 봐봐. 손 봐봐. 손 이렇게. 됐지? 봐봐. 움직이지? 같이 움직이겠지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아니 중점이잖아요. 얘랑 얘의 중점. 그지? 그지? 그럼 이게 이 P가 이거 원위를 움직이잖아. 그럼 얘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었을 때 요런 원이 만들어져. 근데 얘랑 얘랑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1인 게 만들어지는 거지. 왜? 중점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그으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정확히 닮음이 된다는 거지. 아, 그래.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2 루트 2.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2. 그래. 길이 같겠지. 중점, 얘랑 얘랑의 중점. 그럼 더하면 얼마야? 3하고 1이면 4. 2 콤마. 둘이 더하면 0. 그래서 만들어진 원은 반지름이 루트 2짜리 원인 거야. 그럼 넓이는 그냥 2파인 거지. 선생님, 그럼 만약에 중점이 아니라 1대 2인 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점 P가 AP에 중점이 아니라 이게 1대 2인 점을 이렇게 찾아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점 P랑 이렇게 이었을 때 이게 1대 2가 되는 요 점의 자취를 구하래. 그지?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어? 이렇게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질 건데 당연히 얘도 이렇게 이었을 때 닮음이 되겠지. 그럼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그럼 반지름도 1대 3이겠지 뭐. 그럼 얘가 반지름이 2 루트 2, 그럼 얘는 반지름이 3분의 2 루트 2. 끝. 넓이 구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식에서는 막 아무튼 나머지 답안지 봐봐. 그러면 되게 길게 돼 있어. 이제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합시다. 알겠죠?